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한 드론 및 위성 착륙하는 지점을 탐색하는 걸 발표하게 될 장민준, 강태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저희의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캐니성을 발사하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캐니성의 착륙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캐니성이 자체적으로 착륙 지점을 탐색할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마스킹이나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항공 사진을 데이터셋으로 해서 머신러닝 진행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저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진행 프로그레스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자 먼저 FCM 모델을 구현하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며 아웃풋 데이터를 추출하고 UART BT 통신으로 지상국과 교신하는 이 네 가지 목적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확장 미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 먼저 캐니성을 로켓 내부에 넣는 장면이고요. 여기 나오는 장면은 캐니성의 카메라부터 얻어진 장면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발사 장면인데요. 여기 내부에 캐니성이 있고 캐니성을 실은 로켓이 지금 발사하게 돼서 발사하게 됩니다. 여기 항공사진 이쪽을 계속 보시게 되면 안 보인다. 캐니성이 그 로켓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낙하산이 펴져서 그 뒤로부터 사진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캐니성이 받아온 사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의 머신러닝 모델을 이 사진에 적용시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 왼쪽에 받아온 사진들을 계속 보게 되면 캐니성이 계속 반시계 방향을 계속 회전하면서 이미지를 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계속 진행하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다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마지막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요, 이 수중으로 수중 낙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먼저 결과부터 알려주자면 GPS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하지 못해서 계속 같은 값을 띄우게 됐고요. IMU 데이터와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잘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잘 적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수중 낙하에 수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는 팀워크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 장민주는 총괄과 하드웨어 담당, 확장보드 설치 그리고 확장부 제작을 맡았고요. 저 강태구는 전반적인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였으며 영상 촬영과 이걸 저장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머신러닝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연장에서 저희의 역할을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 장민주는 캐니성 최종 점검 및 캐니성 충전, 낙하산 장착, 로켓 발사 최종 확인, 발사 장면 영상 촬영 등을 맡았고요. 저 강태구는 지상국과 통신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VNC 기어와 오렌지 파일을 연결하여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캐니성 위에다가 확장 보드를 1층도 설계한 것으로 바탕을 만들었는데요. 그 안에는 오렌지 파이와 GPS를 설치하도록 하였고요. 실제로 하단부를 살펴보면 오렌지 파이를 위한 카메라까지 추가해서 2개의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파이를 왜 선택해야 됐느냐라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앞서 중간 발표 때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를 구현하려고 하였으나 이가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 제로는 텐서플로우 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렌지 파이라는 대안책을 선택했고 오렌지 파이를 그 캐니성 상단부에 타공을 해서 서포트를 박아놓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였고요. 전압 인가 문제는 여기 DC 5V 핀을 캐니성 상단부에 캐니성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은 카메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상단부에 타공을 하고 USB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파이썬을 이용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에서 카메라가 종료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가 없을 때 이미지를 받아오고 실패했을 때 꺼지고요. 두 번째로 ESC 키를 눌렀을 때 카메라가 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정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촬영이 종료돼서 영상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의 주 목표인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을 준비해야 되며 이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디벨롭먼트 인바이런먼트, 즉 학습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되며 그리고 이 개발을 하기 위한 모델 아키텍처와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파이토츠의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받았을 때 적용시킬 수 있는 트레인 모델을 적용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 개발 환경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여기 같은 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오렌지파이에서 엠니스트 예제 코드를 시행한 장면입니다. 이때 15번 학습을 시행했을 때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저희 미션 특성상 학습하기 성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이 구글 콜앱을 활용해서 개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테슬라 GPU를 무료 지원하게 되었으며 테슬라 GPU를 무료 지원하고 드라이브를 연동하고 다양한 명령을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발 환경 구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다음 같은 경우를 보시면 데이터셋 구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두 지역에 관련해서 2D 스키매틱 데이터를 여기서 ISPRS에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라벨링 된 항공사진을 받기 위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이 데이터의 커미션을 데이터를 요구하였으나 FTP 서버 접속 문제로 파일 다운로드가 잘 안 돼요. 다음 같은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같은 대안은 시메틱 드론 데이터셋인데요. 이 시메틱 드론 데이터셋은 지상 5에서 30m 고도에서 획득한 고해상도 이미지로서 다음과 같이 이 이미지와 그리고 이 거리 미니로 사람이 마스킹한 마스킹한 그 사진과 같이 있어서 그 나무, 잔디, 기타 등 2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데이터의 장점이 캐글에도 올라와 있어서 다음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캐글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모델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유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704 곱하기 1056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그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파트를 나눴으며 그 다음에 그 그레이드 디스토션, 랜덤 브라이트니스 컨트레스트 그리고 가우스 노이즈 등을 적용시켜서 데이터를 추가시켰으며 미니비치 사이즈를 3으로 해서 유넷을 학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학습하게 될 모델 같은 경우는 유넷인데요. 이 유넷 같은 경우는 U처럼 생겼다고 해서 유넷인데요. FCM 기반으로 확장된 모델이며 FCM보다 확장된 업샘플링 과정과 스케ip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적은 데이터로도 더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유넷을 적용하여서 좀 더 적은 데이터로도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두 단계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를 이용해서 30번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중 크로스 엔트로피와 그 다음에 로바스 소프트 맥스를 이용한 그 손실 함수를 정의하여서 20번 학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7번 감소하게 되면 각각의 단계에서 학습을 중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여기 학습 횟수에 따른 로스 펑션의 감소를 보시게 되면 중간에 갑자기 증가하는 부분이 없이 잘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 그 IOU 수치 같은 경우도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한 모델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 원본 이미지가 있고 여기는 사람이 임의로 마스킹한 결과 그리고 저희의 모델이 마스킹한 결과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육안적으로 보았을 때 학습이 매우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 트레이닝 로스는 0.488, 밸리데이션 로스는 0.48, 그리고 MIOU 같은 경우는 0.5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통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진행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메라와 오렌지파이의 통신이 있었는데요. 이는 USB를 통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하게 되는 캐니성의 한쪽 부위가 튀어나와서 발사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직접 납땜을 통해서 이걸 구부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렌지파이 캐니성 간 통신이었는데요. 이는 실질적으로 UART 통신을 이용해서 또 직접 연결을 통해서 통신하는 건 성공했지만 실질적으로 캐니성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면서 그쪽에서 시리얼 통신 추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초목지대 같은 경우는 초록 색깔로 마스킹을 한 걸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낮은 평야지대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마스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외에 같은 경우도 매우 잘 픽셀 라인으로 조밀하게 다 예측이 된 결과를 잘 볼 수 있었으며 이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초목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낮은 평야지대, 낮은 초목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옅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미지로 만든 부분은 노란 색깔로 인식하여서 장애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짙은 파란색으로 도로변을 인식한 걸 알 수 있게 됐죠. 네,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강과 평야지대를 같은 물체로 인식하여서 똑같은 평야지대로 인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초원지대가 옅은 파란색이었다면 강가정도 옅은 파란색이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강에 나온 부위가 적고 그리고 강 색깔이 상당히 짙어서 강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평야지대를 평야대로 잘 구분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건물과 구조물들을 다 노란색 장애물로 구분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하고 싶은 처음에 제안하고자 했던 임무이 어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봤던 초록색깔 지대와 그리고 여기서 낮은 평야지대인 이 옅은 파란 색깔 부분 띄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여기서 안전 착륙 지대가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옅은 파란색 부분이 안전 착륙 지대가 되며 여기서도 옅은 파란색 부분 이 강가를 제외한 옅은 파란색 부분이 안전 착륙 지대가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옅은 파란색 부분이 안전 착륙 지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또한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캐니성이 바다에 빠졌는지도 추론해봤는데요. 캐니성이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됐으면 이 풍향을 타고 계속 이쪽 경계면을 타다가 결과적으로 빠지게 됐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찌되었건 저희는 이런 머신러닝을 통해서 상역 안전 가는 지대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캐니성이 자체적으로 머신러닝을 돌리기에는 저희들이 실행해본 결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콜앱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을 불러와 결과를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 머신러닝을 진행하게 된 데이터셋이 드론 등 같은 소형 항공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그동안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 매체로 광고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외국 캐니성 제작자들과 연락이 좀 닿아가지고 저희 홍보가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